아버지의 폭행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인천의 11살 박모양 사건.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죠. 박 양은 경찰 조사 당시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요. 아버지가 처벌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정확히 답했습니다.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공격자일 뿐입니다. 공격자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죠. 다시 말해 박 양은 현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심리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특히 나중에 박 양이 마주하게 될 상처도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가 커나가면서 이러한 마음의 아픔을 잘 치료하고 치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신을 낳아준 자기의 뿌리인데 이 아버지와 이런 갈등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살아갈지 굉장히 그 의사로서 걱정이 되고요. 수사 초기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했던 박 양의 아버지. 뒤늦게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는데요. 잘못을 뉘우치기에는 너무 늦어 보이죠. 그런데 현재 친권자가 다름 아닌 이 박 양의 아버지입니다.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 지금 현행 법으로도 정도가 심한 폭력에 대해서는 친권 상실이 가능합니다. 만약에 일시적으로 친권을 정지시켰는데 4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폭력 그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또 친권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친권 상실로 이제 그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실제로 올 초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친권을 스스로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법률안을 내놓으면서 그 가능성이 열렸고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그런 해법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민법 개정안도 시행되는 것 텐데요. 근데 사실 이번 이 민법 시행안, 그러니까 친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아동폭력이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지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갔습니다. 다른 법안, 뭐 아동학대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좀 더 그 강화를 해서 보통 이런 법안들이 가해자 처벌에 좀 중점을 두고 있지 이게 어떤 재학대 방지를 좀 위한 거는 조금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좀 관련 법안들이 다시 정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민법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가 선고될 수 있어서 아동학대에 따른 친권 제한 시간이 너무 짧다. 2년 후에 친권이 살아나게 되면 범죄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.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행사할 수 있는 신분상 또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입니다. 어른들보다는 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셈인데요.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역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아닐까요?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친권인지 관련 법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.